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 사회는 지금 사회보다 더 발전한 정보화 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회 구성원의 요구는 환경과 인식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급작스럽게 준비되어 한시적인 상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기반으로는 절대 약사의 직능 미래를 설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비대면의 한시적이라는 전제 조건인 비대면이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상황 변화는 비대면이라는 비정상적인 조치에 따른 재반 조치도 함께 일상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급조된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임에도 그간 불법 복제약 문제, 조제약 5배속 문제, 그리고 더 큰 문제인 개인 민감 정보의 사유화 등의 사안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법률과 제도는 규제가 아닌 보호입니다. 단지 국민 건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규제일 뿐입니다. 이를 방기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밝혀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네 번째 이유는 플랫폼 사업은 혁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콘텐츠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혁신이라는 홀로 자신들의 이익을 감추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국민 건강권에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먹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와 공고를 기반으로 한 처방전 및 조제약 배송 중개업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된 ICT 기술 발전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와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의료체제의 건강한 발전을 전제로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여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보상 체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취임하기 전에도 우리 회원님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야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고 때로는 전투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시다시피 취임하는 첫날부터 현안을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제가 약사회관에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혼자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임원들, 직원들이 같이 우리 회원님들의 그 권익 보호와
미래 약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 열심히 하고 앞으로 분명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회의가 이제 저희가 참석하는 회의를 3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는 회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남아있는 사안은 이 안건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만나봐야 될 분들 또 가봐야 될 곳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뭐 회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방향은 우리 조양현 부회장하고 정일영 이사가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더 좀 듣고 싶은 게 있으면 회의에 참석한 우리 임원들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화상 투약기 문제는 절대로 샌드박스에 올릴 수 없다. 이 부분이 확실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에 올라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사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도 하고 계시고 화도 많이 나 있고 이런 상태이십니다. 물론 일부에서 지금 시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해결을 위한 좀 길을 찾으면서 회원들이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시위도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한약사 문제 저도 뭐 다 아시다시피 선거 중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약사 문제를 법으로 입법이나 법 개정이나 등등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법과 관계되는 일들이 많아서 국회도 가서 여러분을 좀 만나 뵙고 우리 입장도 전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도 끼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어서 때로는 이제 의원님들을 만나보기가 힘들 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다른 현안이 이렇게 급해서 한약사 문제가 뒤로 밀려져 있는 것처럼 언론에 지금 보도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물밑에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입법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을 변호사들과 법률가들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디자인해서 잡아 나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5월 말이 되면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다시 이렇게 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짜지면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금년이 가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있게 하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빠른 결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안이다 그러면 우선 단기 과제로다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투약기 같은 이런 문제는 단기 해결 과제에 가장 첨단에다 놓고 지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슈에서 배달 앱들이 불법적으로 약을 배달하는 이런 부분, 또 우리 약사 회원님들이 또 이런 앱 같은데 현혹된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어떤 그들의 영업 정책에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배달을 시작하는, 약 전달을 시작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단기 과제로 놓고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기 과제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사회 양료라든지 그다음에 건기식 소분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한약 제재 부분에 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중기 과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 과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명 처방이라든지 INN 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병행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이게 사안별로 지금 이거를 투쟁 시점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화 쪽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은 투쟁도 불사를 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저희가 민원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에는 투쟁보다는 협상과 협력을 기조로 해서 그렇게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당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당이 바뀌는데 정부에 가면은 이제 바뀐 여당이 되는 거고, 국회에 가면은 그것도 여소야대해서 국회는 또 야당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이라는 부분을 어느 한쪽에 정부 쪽에 포커스를 맞춘거나 국회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방적인 대관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취임을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를 시작을 해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다음에 심평원, 공단, 그리고 질병청까지 쭉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은 인사를 하고 또 현안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은 현안 토의를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대관 라인을 정부 측의 대관 라인을 구축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거기에 오실 분들이 어느 분인지 그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알고 해야 정책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새 정부가 이제 들어오셔도 장관이나 이렇게 주요 큰
부처의 그 장들은 이렇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거기서 일을 아직까지 계속 해왔던 우리 실무를 맡는 분들, 과장 국장님들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연속성을 지니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대관을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바로 이제 이슈로 들어갈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 예비 후보자들에서 이제 본 후보자로 결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뭐 이제 바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또 본 후보들로 결정이 되면 이제 치열한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겠는데, 저희 약사회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에 출마를 하려는 우리 약사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국가적인 선거, 대통령 선거하고 달리 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안 나눠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방선거에 임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될 이런 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따로 이렇게 문서로 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선 민원을 위해서 회원님들의 민원을 직접 받아서 실효성 있게 해결을 하고 그 부분을 회원님들께 통보해 주기 위한 홍보위원회에서 지금 그 휴대폰 회원님들의 회원님들이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전화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회원님들한테 이제 이 부분을 문자로 이 전화번호를 다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문자 공지를 안 했었고 언론에 전화번호를 한번 이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또 이게 너무 한꺼번에 민원이 폭주를 하면 그 해결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그 약사회 내부에서도 그 어떤 그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필요해서 사실 시범 운영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전 회원들한테 이 번호를 공지를 해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현안에 대한 뭐 물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직접적인 소통 이외에도 사실은 제 생각은 이렇게 빨리 지부의 분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같이 뵙고 이러면서 소통도 하고 또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뭐 이런 것들이 크고 또 이게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자 선생님들도 답답하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다 공개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내일 서울시 분회장님들하고 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 소통을 할 것이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우선 분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회원 소통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